네, 안녕하세요. 한일 부부 성빈, 미야 카라비니. 저희 지금 그 한일 부부 비상대책위원회 세 번째 시간.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자, 일본 여성의 적응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런 일본 여성이 좀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좀 많이 느리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한국인 남편은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 그 성향 때문에 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일본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조금 더 빨리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어떤 나라고 한국 사람들의 성향은 어떻고라는 걸 조금이라도 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는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한국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됐어? Let's go! 어떻게 느껴? 지금까지 살면서? 네, 한국은 어떤 나라야? 한국은 빠른 나라. 빠르지? 일단 빨리빨리. 그리고 자기 위견이 너무 강하고 그 말로 표현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그런 거 좀 느낍니다. 그리고 약간 친하게 되면은 약간 진짜 가족처럼 잘 생기기도 하고 그런 사람 거리도 가깝다라는 것을 느끼는. 반대로 제 입장에서 이제 일본을 보면 특히나 일본 사람들을 겪을 때마다 제가 최근에 진짜 생각이 많이 나는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진짜 오래된 노래인데 이게 언제 나왔어? 지금 아무튼 뭐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만한 노래예요.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 이라는 노래가 저는 일본 사람들을 겪을 때마다 요즘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노래예요. 와. 네, 그 노래가 어떻게 시작을 하죠? 가사가 점점 넌 멀어지나봐. 네. 일본 사람들은 알면 알수록 멀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네, 뭐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다가가려고 할수록 일본 사람들은 뒤로 빠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일본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건 쉽지가 않다, 진짜. 네, 라는 게 있고,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금방 친해져요. 그리고 금방 친해지고 금방 자기 속에 있는 얘기도 많이 털어내기도 하고,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저런 얘기까지 해?確かに. 라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네, 그냥 친해지면은 뭐 크게 뭐 막 거리감을 두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한국 사람들끼리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것도 문제점 중에 하나긴 하죠. 근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정도 선은 지키면서 인간관계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선 넘었지, 한국 사람들. 사실 한국에서도 그냥 일반 회사원이다 보니까 그냥 회사에서 남친 여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엔 진짜 충격이었어요. 참 다르죠. 저번에 그 몇 번 얘기했지만 친구 한국에 출장 왔을 때 그냥 같이 밥 먹다가 제가 그냥 남자친구 있어요 물어보고 집에 가가지고 제가 죽을 뻔했거든요. 진짜 그런 거 무례하게 물어본다고. 참 다르죠. 저희는 그런 거에 있어서 크게 거리낌이 없어요. 뭐 요즘은 나이 물어보는 거는 조금 그래도 좀 조심하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못할 건 아니야 또. 그리고 뭐 남자친구 있는지 여자친구 있는지 물어보는 거는 뭐 그냥 인사치레 중에 하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저 진짜 죽을 뻔했다니까요. 어디 그딴 거 물어보냐고 막. 그것까지는 아니잖아.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한국과 일본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일본 분들이 한국을 더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에 온다 그러면 한국 사람인 저도 어느 정도 지금 일본을 안다고 생각하는데도 가면은 힘든데, 솔직한 얘기로 반대 케이스는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 있는 상태에서 그걸 좀 없애면 돼.
좀 자유분방하고 막 이렇게 그냥 뭐 할 수 있는 성격을 말도 뭐 하고 할 수 있는 말 다 하고 뭐 이런 거를 일본 가면은 좀 죽이면 돼. 우리는 그냥 최대한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하면 되지만 일본 사람들은 없던 거를 갑자기 할래다 보니까 더 힘들겠지. 그치. 예. 어디 가가지고 막 속에 있는 말도 해본 적도 없고 뭐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가 한국에 왔는데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 갑자기 쉽지 않겠죠 그건. 이해는 돼요. 저는 사실 일본에 있었을 때도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냥 오하요 이렇게 인사를 잘 하는 편이었어서 그래서 그런 건데 그냥 진짜 그런 성격도 아닌 진짜 일본 사람이 한국에 온다면 좀 힘들 것 같다 생각을 해요. 힘들겠지. 그리고 이거는 이전에도 뭐 조금 오래전에 했던 얘기일 텐데 일본 사람들은 예의를 굉장히 중시하죠. 그리고 상대방한테 어떤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 좋죠.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생각 없이 필터링 없이 그냥 막 내뱉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좀 신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좋아. 좋은데 이게 너무 길고 깊어요. 한국 사람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살 거면 그 정도까진 안 해도 된다고. 물론 내가 예의를 차리고 좀 상대방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말을 하려고 좀 생각하는 건 좋지만 한국 사람 시각으로 봤을 때 너무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정작 해야 될 다른 거를 못하는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좋은 거지만은 그 시간을 조금만 줄이고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조금 더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이거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한일 부부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일본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도 서양권 사람들은 자기 주장 더 강할 거고 장난 아니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네, 더 장난 아니고 약간 이렇게 되게 조심하는 문화는 일본의 특유의 또 문화이기 때문에 뭐 계속 하는 얘기지만 일본 사람 입장으로 타국에 나가서 이제 지내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결혼해서 나왔어. 근데 내가 뭐 그냥 한국에서 좀 뭐 그냥 생활을 해보고 싶고 한국에서 뭐 일을 해보고 싶고 해서 왔으면 하다가 안 맞으면 돌아가면 그만이지만은 지금 결혼해서 왔잖아요 지금. 돌아갈 거면은 같이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뭐 장거리 부부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살던지 아니면 뭐 진짜 완전히 갈라서던지 이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우리는 한일 부부는. 그러니까 조금 더 알고 적응을 하려면은 좀 노력을 해서 적응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게 너무 일이 커져버려 진짜로. 만약에 애까지 낳았는데 엄마가 도저히 적응 못해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가 버렸어. 애만 데리고. 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공부하러 왔거나 일하러 왔는데 안 맞으면 가면 그만이야. 근데 이거는 관계가 형성이 돼 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누구 한 명이 떨어져 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부부는. 커플도 마찬가지야. 아저씨 사귀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면 그만이야. 뭐 요즘은 이혼도 많이 쉬워졌다 하지만 그래도 이혼은 법적인 문제가 따라가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한일 부부 이제 결혼을 생각을 하고 계시든 한일 부부로 살아가고 계시든 조금 더 자기 자신의 노력이 필요한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말했다? 오늘은 집에 가서 안 혼나겠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국 문화에 맞춰야 해 100% 맞춰야 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한국은 어떤 나라고 한국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라는 마음입니다. 약간 그냥 와버렸는데 한국은 몰라
그런 건 아니고 한국 사람은 어떤 성향이 있고 한국은 어떤 나라고 약간 그런 것을 이해를 하면서 약간 맞춰가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고 뭐 아예 맞춰가기가 어렵다 하면은 어떤 부분은 좀 맞춰가려고 하되 이 부분은 좀 일본 스타일을 조금 예지를 하고 싶다 하면은 그 의견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편분이 아무리 일본어를 잘하든 일본 문화에 깊이 들어가 있든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인 성향을 갖고 있고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맞춰가기 좀 노력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나는 어렵다 라든가 그런 말로써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표현을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얘기했던 부분은 부부끼리는 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지금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 한국에는 그런 속담이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아, 그 일본어로 있어요. 네.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문화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고 싶다 해도 저도 캐나다 갔을 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캐나다는 한국보다 더 자유로운 나라였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도 좀 자유분방한 스타일이어서 좀 답답해하는 게 많은 스타일인데 캐나다 가서 되게 재밌게 지냈어요. 네.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재미있게 지냈어요. 맞았나 보다. 근데 이제 일본은 반대로 좀 저한테는 힘든 나라예요. 저의 성향을 많이 죽여야 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저는 아까도 물어봤어요. 내가 일본에 가면 원래 나의 모습에서 차이가 느껴지냐고 물어봤었어요. 제가. 어때? 일본에 가면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에 맞춰 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일본에 가면 일단 저를 최대한 죽여요.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일단 솔직한 얘기로 저의 모습은 없어요. 일본에 가면. 맞지? 맞네. 한국에서의 나의 모습은 거의 죽이고 가잖아 내가. 근데 일본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서 최대한 죽이고 일본 사람들은 최대한 서로 예의를 지키려고 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금 더 이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맞추는 거긴 하지만도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반대예요. 지금 한남 일녀 부부로 한국에 살고 있다 하면 일단은 넘어왔어요. 한국에. 물론 나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유지를 해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맞춰야 하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이게 어차피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여기는 한국이고 한국 사회예요. 한국 문화예요. 거기 내가 못 맞춘다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뭐 100% 맞춰라 그러니까 하는 건 100%는 아니지만 내 스타일도 유지를 하지만 나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어딜 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뭐 한두 번, 뭐 한 두 번 정도 이제 일본에 가면 뭐 몇 박 며칠 안 있다 오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더 힘들 수는 있겠지만 가면은 전 제 나름대로 이제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아예 살라고 왔잖아. 그랬으면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막 그래서 카나는 진짜 잘 적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막 한국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막 좀 막 싸우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막 가끔 연락해서 어머니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막 하면서 막 오씨 막 아니 잘한데 해본 적이 없다니까. 아니 근데 일본은 그런 문화가 있고 한국은 그렇구나라고 서로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약간 저도 많이 얘기를 하려고는 했어요. 그래야 좀 다가가기가 서로 쉬울 것 같아가지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해요 라든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라든가 그런 질문도 많이 했고 약간 그런 부분은 곧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로 표현하는 문화라고 제가 몇 번 더 말했지만 진짜 가하는 정도로 말해야 과할 정도로 진짜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은 특히. 그래서 회사에서도 특히 좀 그런 건데 날 설득시켜줘라, 날 이해를 시켜줘라 약간 그런 게 좀 많거든요. 그럴 때 자기 의견은
또 하면은 진짜 바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어쩌고저쩌고, 위도는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난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이 회사뿐만 아니라 그것은 뭐 남편한테도 그렇고 뭐 친구한테도 그렇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곧 와요. 그럴 때 말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좀 마음속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머니 저 일본 사람인 거 모르세요? 막 하면서 막 이제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런가? 제가 이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제가 지금 한일 모임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오면은 뭘 먹으러 갈 때 물어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치킨 먹으러 갈래? 했어. 그러면 한 명도 저는 그거는 좀 또 일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 그렇습니다. 네.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의 의견을 좀 내가 종합을 해가지고 좀 해주고 싶은데 이게 다 좋대. 한 번도 저는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싫어요. 뭐 이 말을 안 하니까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내가 이것 때문에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야 돼 내가? 본인들이 자기 주장 못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치킨 괜찮아요? 다 좋대. 오케이 고가 됐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사회예요 한국은.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면은 그걸 듣고 그래? 그러면 이것 좀 생각을 해볼까지만 네, 얘기 안 하면은 그래? 알았어 가 그냥 이렇게 돼요. 내 마음을 좀 생각해주지 않을까? 없어요. 첫 번째에서 얘기했지 우리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래? 아니라 그러면 아니야? 이거예요 한국은. 저 그거 예, 괜찮아요. 싫은데 저 그거 괜찮아요. 한국 사람들 혹시 좀 싫은 거 아닌가? 이런 거 절대 없어요. 그러면 괜찮은가 보다. 괜찮아? 오케이 고. 자, 아셨죠? 한국 뭐 이걸로 다 얘기는 되진 않겠지만은 성향 완전 반대다. 한국과 일본은. 이거는 진짜 확실히 알고 오셔야 되고 또 이제 한국 남자 입장에서 일본인 아내랑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오실 거면 일본인 아내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는 뭐 저를 만나기 전에 막 김재중 아직도 마음속에 남편은 김재중이지만은 아무튼 김재중을 통해서 이 한국 사회를 많이 알아왔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그런 노력이 좀 덜 들어갔지만 좀 그런 걸 많이 알려줘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지금 4분 5초가 지나가는데 야바이네. 세 번째 영상 지금 영상 겁나게 길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세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 좀 많이 공부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좀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어떤 걸로 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지금까지 카나비네의 성빈 하나데시다. 안녕. 바이바이. 몇 분 나올까? 한 한 18분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거의 20분 가까이 나올 것 같아. 말 좀 줘.